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퀸즈와 브롱스 그리고 뉴저지 버겐카운티는 오존 농도 등급에서 F를 받았습니다. CDC가 65세 이상과 면역 약화자들에게 지난해 가을 선보인 코로나19 이가 백신을 한 번 더 맞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라는 꿈을 실현시켜줄 우주선 스타쉽이 오늘 시험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김영환 전 이사장 사퇴로 한동안 공석이었던 이사장에 이상호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삼성과 LG전자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헌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 폐협회의 보고서에서 퀸즈와 브롱스 그리고 뉴저지 버겐카운티는 오존 농도 등급에서는 F를 받았고 미세먼지 등급에서 B를 받았습니다. 미국 폐협회가 어제 전국 주요 카운티,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와 브롱스 그리고 뉴저지 버겐카운티가 오존 농도 등급에서 F를 받으며 각 주 기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을 대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오존 농도의 경우 퀸즈와 버겐카운티 두 지역 모두 취약계층은 주의해야 할 수준인 71에서 85 ppb를 기록한 날이 3년간 15일을 기록했습니다. 버겐카운티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많은 날을 기록했고 퀸즈는 25일을 기록한 서포 카운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대기오염 지표인 미세먼지 농도에서도 퀸즈와 버겐카운티는 각각 B를 받으면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광역 도시권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권 1위는 오존 농도 기준으로는 캘리포니아주의 LA 롱비치이며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는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 비살리아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뉴악 지역은 오존 농도 기준 전국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오염 청정 지역으로는 올바니와 시라큐스, 로체스터 등 업스테이트 뉴욕의 주요 도시를 포함해 수십 곳이 오존 농도 기준 공동 1위로 선정됐고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는 하와이주 카울루이, 와일루쿠, 리하이나 지역, 호놀룰루 지역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협회는 미국인 3명 중 1명인 1억 1,960만 명이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등급에서 F등급을 받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1억 3,720만 명보다는 12.8%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날마다 250명 가까이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70세 이상이거나 면역 체계가 손상된 경우인데요. CDC가 65세 이상과 면역 약화자들에게는 지난해 가을 선보인 코로나19 이가 백신을 한 번 더 맞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CDC 전문가 고문 패널들이 하루 종일 토론을 거친 끝에 65세 이상과 면역 약화자들에게는 지난해 가을 내놓은 코로나19 재구성 부스터샷을 한 번 더 맞을 것을 권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구성 부스터샷은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다 같이 예방하는 이가 백신입니다. 지난 18일 FDA가 이런 부스터 플랜을 허가했던 만큼 CDC의 이번 권장 조치는 최종 행정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당자에게는 무료 부스터샷이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미 연방보건당국은 화이자, 바이오엔텍 및 모더나로 구성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원형 체제를 순차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사용 형식의 승인을 철회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원본의 2번 주사를 맞을 필요 없이 재구성된 이가 백신 한 번만 주사 맞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이가 재구성 백신은 고령자에게 코로나19의 중증화 및 사망 위험으로부터 추가적인 보호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벽은 접종 후 수주일이 지나면 급속히 약해집니다. CDC는 첫 이가 부스터샷을 맞은 지 4개월이 지나면 또 한 번 맞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65세 이상은 약 5,300만 명으로 전 인구의 16% 정도이고 질병이나 약 복용으로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은 700만 명 정도입니다. 약 6천만 명이 이가 백신 부스터샷을 다시 맞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월 주택가격 중간값이 40만 5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떨어진 건데 매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수도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폭스뉴스가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의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 중간값은 40만 52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경기를 누렸던 신흥도시들과 고가주택이 밀집한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의 주도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떨어진 수준입니다. 현재 매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와 매물 부족 등의 이유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나 떨어지면서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매매가 진행 중인 주택도 78.8%나 줄어 역시 최대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 전역에서 매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수는 26.6% 감소했습니다. 레드핀은 최근 몇 년간 과열됐던 지역과 해안가 고가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으로 매수세가 줄면서 빠르게 냉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시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직후인 지난달에 급격히 부동산 매매가 둔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레드핀은 다만 팬데믹 기간 과열되지 않았던 지역은 상대적으로 잘 견디고 있다면서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댈러스,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뉴욕주의 버펄로 등지에는 매매가 진행 중인 매물의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라는 꿈을 실현시켜줄 우주선 스타쉽이 오늘 시험 발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발사 4분여 만에 공중에서 돌다가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늘 오전 8시 33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솟아오른 스타쉽은 이륙한 뒤 약 4분 만에 비행 중 빙글빙글 돌다가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분가량 지났을 때 전체 2단 발사체 아래 부분인 슈퍼 헤비 로켓이 분리되고 우주선 스타쉽이 궤도 비행을 시작했어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타쉽은 이날 폭발 전 32km 고도까지 도달했습니다. 당초 이날 발사 시각은 오전 8시 28분으로 예정됐지만 카운트다운 약 40초를 남겨두고 일부 문제가 발생해 이를 정비한 뒤 예정보다 5분가량 지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 중계팀은 이날 비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로켓을 가동하는 33개의 랩터 엔진 중 3개가 꺼진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시험 비행 실패 후 트위터에 스페이스X팀의 흥미로운 시험 비행 발사를 축하한다며 몇 달 뒤 있을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많이 배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선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진 않았습니다. 스타쉽은 스페이스X가 달과 화성에 사람과 화물을 보낸다는 목표로 개발해온 우주선입니다. 이를 싣고 발사된 1단 로켓 슈퍼헤비는 역대 로켓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추진력이 1,700만 파운드에 달해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그동안 스타쉽과 슈퍼헤비의 성능을 각각 시험해 왔는데 두 부분을 결합해 완전체로 궤도 비행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김영환 전 이사장 사퇴로 한동안 공석이었던 이사장에 이상호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한인회는 이달 말 총회를 통해 회칙 개정을 논의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할 계획인데요.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회장 선출 시까지 임시 이사장 성격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상호 뉴욕 한인 내일협회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상호 이사장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뉴욕 한인회 이사진을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상호 이사장은 38대 뉴욕 한인 회장 선거로 불거진 문제 등 뉴욕 한인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회 이사회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회 이사회는 여러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쨌든 저희 동포사회가 화합되는 방향으로 꾸려나가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사회가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현 찰스윤 회장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찰스윤 회장이 임명했던 4명의 이사 임기도 종료되는 만큼 다음 정기 이사회에서 이사진의 남은 임기를 확인하고 재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오는 30일 뉴욕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38대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 회치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한인 동포 사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정입니다. 다만 뉴욕 한인회에서 2년 이상 봉사해야 한다는 현 후보자 자격이 최근 추가된 것처럼 오해하는 한인들이 많은 만큼 총회 찬반 투표 전 해당 조건은 지난 18년간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지켜져온 조항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6회 이보교 심포지움이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교육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오는 5월 4일 개최됩니다. 어제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뉴욕 가정상담소, KCS, 민권센터 등 후원 단체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조원태 이보교 대책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로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계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아태계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차별받아 왔는지 또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해 왔는지를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 커리큘럼에 이 아태계 역사 교육에 대해서 넣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저희가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의 후원단체로 나선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아직도 외면받고 있다며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향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우리의 후대들이 미국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같은 아메리칸 시티즌으로서 대우를 받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아태계 역사 전문가로 명망을 쌓은 여지언 노스웨스턴대 교수, 뉴욕주 의회에 아태계 역사교육 법안을 상정한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한인 최초 뉴욕주 선출직 몰골을 든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이 강단에 나설 예정입니다. 제6회 이보교 심포지움은 오는 5월 4일 오후 7시 뉴욕 퀸즈 한인교회에서 개최되며 누구든 참가가 가능합니다. 뉴저지주가 예산 부족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신청서 접수도 중단됐는데 언제 예산이 다시 확보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환경보호를 위해 그동안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때 최대 $4,000까지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지만 지난 17일 전격 중단했습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끝나는 오는 7월까지 $3,500만 준비했지만 최근 전기차 구매가 늘고 보조금 신청이 밀리면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프로그램을 재개하겠지만 언제 얼마나 예산이 확보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총 $9,000만 예산을 투입하고 뉴저지를 충전하자는 전기차 늘리기 프로그램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2만 5천 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데다 이미 전기차를 구매할 때 연방정부 면세 혜택과 기타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정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2020년 전체 차량 판매 대수의 8%를 전기차 판매가 차지했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 주 전역에서 총 9만 1,000대의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전자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영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헌정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한국전쟁 참전 10대 영웅들의 사진과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구성됐습니다. 10대 영웅으로 선정된 인물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메가더 장군과 부자가 함께 참전해 전장에서 아들을 잃은 벤틀리트 장군,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미국 최고 전쟁 영웅 16인에 선정된 김영옥 대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영상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70년간 지속한 한미 양국 간의 돈독한 우정을 전 세계에 전합니다.
LG전자도 2주간 타임스퀘어에서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총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12명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차례로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더글러스 맥어더 장군과 제임스 벤 블리트 장군, 제임스 벤 블리트 주니어 대위 부자, 그리고 백선엽 장군, 김두만 장군, 김동석 대령, 박정모 대령 등 4명의 국군을 포함해 12명의 참전용사가 소개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LG가 한국전쟁 영웅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5일 밤 시카고 도심공원에서는 1000여 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떼지어 난동을 일으켰었죠. 당일 10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20대 커플을 집단 폭행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공원 밀레니엄 파크에서 1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떼지어 몰려다니며 난동을 일으켰던 지난 15일 밤 20대 커플을 집단 폭행했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CWB 시카고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당시 인근 빌딩 입구 앞에서 10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백인 여성과 흑인 남성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질과 발길질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 여성과 남성은 흑백 커플로 드러났고 이들은 구타당한 뒤 휴대전화와 신발, 지갑을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현재 1,500만 조회수를 넘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을 지나치던 한 부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목격자 부부는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폭행 당시 경찰차 최소 5대가 그냥 지나쳤고 경찰은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경찰은 SNS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사건에 대한 내부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시카고 도심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로 2명이 총에 맞고 15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주최하고 일정에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의 2번째 국빈 방문이자 인도 태평양 국가 정상으로서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국빈 방문이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을 강조할 것이라며 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재외동포위원장에 재임명됐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김 위원장에게 재외동포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당 대표로부터 재신임을 받고 730만 재외동포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은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5일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재외동포청 설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5천 건 늘어나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만 1,000건 급증한 187만 건으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한동안 과열 상태였던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지만 20만 건대 중반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FDA의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 취소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 집행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오후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 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내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이 폭넓은 지지를 받는 판결을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면서 추가 연장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주로 오전 중 그리고 저녁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